자, 이번에는 3단원 국어와 소통 1 국어의 의문 중에서 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30쪽부터 펼쳐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모음의 개념, 모음의 종류, 모음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모음 잠깐 배웠어요. 모음은 자, 폐 속에 공기를 가득 모았다가 밖으로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어떻다? 그쵸.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만 안 끊어진다면 계속 낼 수 있는 소리가 모음이었어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공기가 쫙 흐르는데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소리가 모음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 보니까 아 하고 있어요. 아랑 와를 보는데, 자, 아하고 와를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아 해볼게요. 아. 자, 했습니까? 이번에 와 해보겠습니다. 와, 와, 와. 자, 보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소리를 내봤더니 어때요? 아 할 때는 입술 모양 또 혀의 움직임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와는 어때요? 오와 오와 오와에서 변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변하더라. 그러면 여기 그림 보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모음의 종류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모음을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에 따라 나누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힘들까봐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입술을 붙였어요. 자, 천천히 발음해야 돼. 자, 야를 천천히 하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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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되고요. 이 할게요. 이. 그다음에 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오예요. 오. 이제 우 해보겠습니다. 우. 이번에 요 해볼게요. 요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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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이번 유 해볼게요. 유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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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그 다음에 워는요. 워. 자, 해봤더니 어떤 것은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변화가 없는 게 있는가 반면 어떤 것은 입술, 혀의 움직임이 변하는 거, 바뀌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걸 바탕으로 모음을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 따라 나눠보자. 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단모음이라 합니다. 일단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중모음이라 합니다. 자, 입술 모양, 혀의 위치, 자,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 안 바뀌어요. 이것을 우리는 변하지 않아서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인다, 변한다, 바뀐다. 이것은 뭐다? 그렇죠. 이중모음이랍니다. 이중모음. 야를 볼게요. 이야, 이야, 이야. 이요, 이요, 이요. 이유, 이유, 이유. 그 다음에 우어. 자, 얘는 중간에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가 있더라. 이중모음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모음들을 발음해보고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총 엄청나게 많죠. 자,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단모음, 그다음에 변하는 것은 이중모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분류를 우르륵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넘겨볼게요. 그러면 모음의 종류, 단모음이란, 자, 단이라는 것은 꽃단자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그쵸, 변하지 않는 모음. 총 몇 개 있더라? 10개 있습니다. 단모음. 아, 에, 어, 에, 오, 을, 우, 을, 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 헷갈릴 게 있어요. 그죠? 왜하고 위는 선생님 오이 또는 위는 우이가 합쳐진 이중모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단모음으로 무조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단모음이니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 울, 가, 물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국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이중 모음으로도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원칙은 뭐다? 단모음이다. 잊지 마세요. 이중모음도 허용을 해요. 그 다음 이중모음이란 뭐냐? 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다?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 바뀌는 모음, 이것을 이중모음이라 하더라. 총 몇 개? 11개가 있습니다. 이야, 이야, 이에, 이에, 이어, 이어, 이에, 우와, 우에, 이오, 우어, 우에, 이우, 의, 의 하니까 총 몇 개? 그쵸, 11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발음할 때 도중에 바뀌더라. 그러면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럼 총 모음은 몇 개? 그렇죠, 21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거, 모음의 특성 가볼게요. 모음은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보는데, 자, 여러분 그림 잘 봐야 돼요. 자, 입 안의 모습을 옆으로 했는데, 자, 입천장을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혀가 앞쪽으로 몰리면, 혀의 최고점이 앞으로 오면 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입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으로 간다. 자, 이걸 뭐라 하는가? 자,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 것은 앞전자를 써서 혀설자를 써서 앞전과 혀설, 전설 모음이라고 그러고요. 자, 혀의 최고점이 뒤에 간다는 것은 혀니까 뒤 후자에다가 혀설자를 써서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를 알아보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으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한번 해보세요. 이라고 하니까 혀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빨이 있는 쪽이죠. 치아 있는 쪽으로 혀가 앞으로 오죠. 그래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어디로 간다? 이 해보니까 앞쪽으로 옵니다. 자, 앞쪽으로 오더라. 자, 단모음 구분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인데 지금 우리는 혀의 앞뒤 위치 가지고 합니다. 자, 이라는 걸 발음해봤더니 혀의 최고점이 치아 쪽으로, 앞쪽으로 와요. 그럼 으 해보세요. 하니까 얘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저 목구멍 뒤쪽으로 넘어가죠. 그쪽에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다. 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혀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소리 나는 모음을 바르게 연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 것은, 그쵸, 앞쪽에 혀의 최고점이 있으니까 전설 모음이라고 그러고요. 혀의 최고점이 뒤쪽으로 가면 뒤후자 써서 후설 모음이랍니다. 우선, 자, 우, 오 해볼게요. 우, 오. 자, 뒤에서 나는 느낌 들죠? 밑에 볼게요. 얘는 어때요? 치아 쪽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뭘 한다? 전설. 그 다음에 뒤쪽에 나는 것은 후설이 있습니다. 그럼 연결은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발음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혀의 높이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를 알아보는데, 자,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는 어떻게 된다? 입을 크게 벌리니까 혀가 같이 입하고 같이 아래턱에 혀가 있으니까 그러면 혀는 점점 낮아지겠죠. 내려가요. 자, 입을 크게 벌리는데 혀가 위에 있을 수는 없죠. 자,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혀의 높이를 살펴보면, 자, 다음 모음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아를 발음해 볼게요. 입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중간 정도 벌어져요. 어떻게 돼요? 많이 벌어지죠. 그럼 혀 높이는 어떻다? 할 때는 혀가 위에 있어요. 그 다음 어는 중간쯤, 할 때는 혀가 내리는 만큼 혀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의에서 아로 발음할수록 혀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 입이 벌어질수록 혀의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보기의 모음을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눠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는 보니까 이에 에가 있고 니은에는 위가 있고요. 디귿에는 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것을 뭐라 한다? 그렇죠. 높을 고자를 써서 고모음이랍니다. 혀의 높이가 중간이면 그렇죠. 중간이니까 중모음이겠죠. 그러면 낮으면 뭐다? 낮을 저자를 써서 저모음이랍니다. 그러면 기억을 봤더니 자, 입 벌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별로 안 벌려요. 그럼 혀 높이가 높다. 자, 중간 정도 입이 벌려지죠. 그때는 혀의 높이도 중간이다. 그 다음에 할 때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건 저모음이에요. 그 다음 니은.
we will 한번 볼게요. we 안 벌어져요. we will we보다는 we가 좀 더 벌어지죠. 그다음 우 해볼게요. 오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가 덜 벌어지죠. 그다음에 오. 자, 이렇게 해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우리는 모음을 분류할 수 있다. 자,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입을 많이 벌릴수록 혀의 높이는 낮아지더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입술의 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 보세요. 하고 우하고 입술 모양 어때요? 으는 옆으로 쭉 찢어지고 우는 동그래져요. 그죠? 우. 자, 으를 발음할 때는 입술 모양이 평평하고 옆으로 쭉 가니까 평평하고 우를 발음할 때는 입술 모양이 동그랗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음을 입술 모양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평평한 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평평할 평자에다가 입술 순자를 써서 이것을 평순이라고 합니다. 자, 평순 모음. 그 다음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동그랗다는 것은 동그랄 원자를 쓰고요. 입술 순자를 써서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오, 위, 에, 왜, 에, 아가 있는데 자, 그러면 평평한 거 뭐가 있어요? 이, 그 다음 에, 아, 애들이 선생님 어도 그렇고 아도 그렇고 동그란 모양인데요 하는데 이때 동그란 것은 정말 입술이 다 오므라질 정도 정말 동그란 걸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 입이 오므라지죠.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동그랗다는 것은 정말 동그랗게 모아지는 걸 동그란 거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평평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국어의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 한다? 처음이랑 끝이 같은 것은 단모음, 중간에 바뀌는 것은 뭐라 한다? 그쵸?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이중모음이란다. 자, 단모음은 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이냐, 후설이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나누고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평하냐, 동그랗냐, 평순이냐, 원순이냐 나눕니다. 첫째,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자,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 이빨 쪽으로, 우리 치아 쪽으로 난다. 그럼 전설. 그 다음 뒤쪽, 목구멍 쪽으로 난다면 후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혀의 높이에 따라서 자, 혀의 위치가 높다는 것은 입을 그만큼 안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모음, 중간 정도 벌리면 중모음,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버리면 혀가 낮아집니다. 이때는 저모음이라 합니다. 마지막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자, 입술이 동그랗다는 것은 정말 동그란 덩근형처럼 생기는 걸 말해요. 그가 아닌 것은 다 평순이라고 합니다. 입술 모양이 평평한 상태에서 오르는 것은 평순.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웅크모멍처럼 동그랗게 오므린 상태는 뭐다? 원순이라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단모음 체계도 옆에 있는데 단모음이 총 10개라 그랬죠. 자, 그럼 뒤에 옆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모음 체계도는 분류 세 가지 뭐다? 제일 먼저 그쵸?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앞쪽에서 발음 나면 뭐다? 전설, 뒤쪽에 나면 후설 모음. 그 다음 혀의 입술의 모양을 가겠습니다. 입술의 모양. 자, 전설과 후설에도 똑같이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원순도 있고 펴지는 평순 다 있습니다. 그럼 평순, 원순, 후설에도 평순, 원순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입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혀의 높이가 달라지죠. 자, 입을 조금 벌리면 고모음, 중간 정도 벌리면 중모음, 입을 많이 벌리면 혀가 낮아져요. 그럼 뭐다? 저모음. 그럼 어떻게 외우는가? 다 외우니까 쌤 너무 힘들어요. 그럼 후설만 외우세요. 후설을 어떻게 외운다? 뜨겁다 우동으로 외우겠습니다. 뜨겁다 우동. 우동 어떻게 먹어야 돼? 뜨거우니까 후후후 불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후설에 들어가 있어요. 후후 불어 먹는 뜨겁다 우동으로 외울게요. 자, 어때요? 입술이 평평해요. 그리고 입 안 벌어져요. 그리고 하니까 뒤쪽에서 납니다. 자, 후설 평순 고모음이 예요. 그 다음에 어떻다. 어도 평순이고 뒤쪽에서 발음 나면서 이건 중간 정도 입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혀의 앞뒤 위치가 뒤쪽이죠. 그 다음에 평순이에요. 거기다가 입을 많이 벌리니까 저모음입니다. 뜨겁다. 그 다음 후설에
우 뒤쪽 소리 나면서 입을 벌려 안 벌려요. 그리고 입이 동그래졌어. 그럼 원순이죠. 후설 원순 고모음입니다. 우, 동, 오도 보니까 혀의 위치가 그쵸 뒤쪽에서 발음이 나고 동그라니까 원순이고요. 입은 중간 정도 벌입니다. 오. 자, 후설에 뭐 있다? 뜨겁다, 우동. 후후후 불어먹는 뜨겁다, 우동. 외웠으면 이제 전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고 가장 반대되는 게 이예요. 이 했어요. 이는 평평하고 앞쪽에서 이빨 근처에서 납니다. 그 다음에 입을 거의 안 벌려요. 고모음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중모음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하고 이만 대치되고 그 다음에 후설에 있는 글자에다가 여기 이 모음 하나 더 더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어에다가 이를 더하니까 에. 그 다음에 후설에 있는 아에다가 이를 더하니까 에가 되죠. 그 다음에 후설에 있는 우에다가 이를 한 더 더하면 뭐 된다? 위. 그 다음에 오에다가 이를 한 더하면 왜 해서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왜. 그렇죠? 자, 후설만 완벽하게 외우면 여러분이 앞에까지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설명했죠. 대신 이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이만 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뜨겁다 우동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전설 모음까지 다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자.